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갖는 대통령 투표권을 소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할 텐데요.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우리 대통령 선거와 또 선거 운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어느덧 대선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그랬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슈도 참 많은 선거인데요. 지금도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누가 당선될지 예상이 이렇게 어려운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5년간 국정을 운영할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고, 또 이번 선거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쳐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몇 대 대통령 뽑는 선거인지 혹시 앵커님 알고 계세요? 네, 20살, 20대 대통령이죠. 네. 이번에는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요. 근데 이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현직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당선이 되면 재임하기도 하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을 했었고, 트럼프는 실패했었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네. 재임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우리는 법률로 대통령 중임을 금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중임 금지는 이제 일반 법률이 아니고 그 개정이 매우 어렵고 가장 상위법에 해당하는 헌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대로 읽어드리면 헌법 70조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의 아픈 역사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 제한 없이 그 독재 정권이 유지되던 현대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헌법이 아예 중임할 수 없도록 못 박아 버린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하자라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지금 후보들도 그런 공약들을 헌법 개정하겠다는 공약들을 많이 냈던데 그래서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국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를 거쳐서 그렇게 헌법 개정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 대통령은 중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부터 가능한데요. 이 역시도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헌법 128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 선거 연령은 어떻게 되죠? 네, 피선거권은 만 40세 이상,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할 수가 있어요. 미성년 기준이랑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법상 성년이 되는 것은 만 19세가 됐을 때 성년으로 인정이 되는데 선거권은 그러니까 1년이 빠른 것이죠.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생일인 사람도 그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고3 학생들도 많이 이제 투표를 하겠죠.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임에도 투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대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사례는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투표 결과가 3월 10일에 나와도 대통령 임기가 그때 시작되는 건 아니고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고요. 그 전까지는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닐 것 같아서요. 네. 특히 이번 선거처럼 초박빙 대결 구도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수의 득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헌법이 이런 경우에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요.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혹시 대통령 후보자가 출마를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네. 사전투표와 또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선거인 명부에 올라간 투표권자라면 혹시 3월 9일 투표일에 투표 참여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토일이죠. 3월 4일에서 5일 이제 사전투표일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때는 전국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꼭 내 주소지랑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투표하시면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장량동 행정복지센터,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포항 동부초등학교, 포항시 여성문화관, 포온중앙도서관 이렇게 지정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나 선상 위에서 선장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선상투표 제도도 있고요.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서 투표소 같은 곳에 투표소에까지 오기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제 우편으로 하는 거소 투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선관위에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 9일 선거일 당일이 되면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맞게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돼요. 이 투표소는 뭐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투표 안내 우편물을 참고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준비물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도 그 투표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지금 공직선거법이 신속히 개정이 돼서 이제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선거일 당일에 자가격리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아마 보건소나 이러한 곳에서 임시 외출 허가증을 받아서 30분 전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받아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분들도, 투표하시면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이 혹시 나는 확진자 아니지만, 자가격리자는 아니지만, 오후 6시 이후에 도착했다, 조금 늦었다, 그럼 같이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돼요. 6시 이후에 투표는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진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확진자가, 그러니까 외출 허가증 없는 사람이 늦게 왔다고 해도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모든 선거에서 그렇듯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투표와 기표 절차는 부정선거 위험 없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면 좀 김이 빠져요. 그리고 또 어쨌든 특히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 문제로 선관위에서도 여러 회의를 하기도 했고, 해명하는 그런, 그 자료를 발표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고 개표 시에도 저 역시도 그때 밤을 새서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천만 명이 아무래도 한 표씩 행사해서 기계에 의해서 개표 집계하는 그런 특성상 아예 오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은 관리하는 사람의 도장에 잉크가 번진다든지 그런 일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무효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은 있지만 역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미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또 부정투표 관련해서는 사전투표랑 관련해서 부정투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전투표에서의 지지율과 본투표에서 나온 지지율이 너무 달라서 이건 부정투표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일하러 가야 된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사전투표 하잖아요. 네.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나 투표율이 그 정당에 따른 지지율이 다르게 나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지율이 달라서 부정투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또 그 사전투표 시행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아예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CCTV까지 설치해서 완전히 밀봉해서 개표율까지 보관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도 안심하고 할 수 있고, 또 뭐 투표용지가 접히지 않은 채 빳빳하게 상태로 있는 사진들, 그다음에 투표용지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사진들, 이런 것들이 또 일간지에서도 이런 것들 의혹들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투표지는요, 일반 저희가 쓰는 종이가 아니에요. 특수용지로 만들거든요. 인주 번짐 방지 기능이랑 접은 후에 원상태로 일정 부분 자동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의 그런 종이를 의뢰를 해서 선관위에서 투표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넣을 때 살짝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도 나중에는 빳빳하게 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가는 이제 외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간이나 그런 이동을 감안하면 종이색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투표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 회수나 개표는 그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선관위 개표 사무원이 눈으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또 선거관리위원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감독을 하고요. 그런 구조로 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